네, 안녕하세요. 전도사 안철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11월 13일 날 올렸던 개혁신학 인식론에 대한 재론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승익 씨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에 관하여 라는 논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음, 아무래도 제가 재론을, 그러니까 수정을, 틀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키워드는 유사함을 통한 인식, 그리고 지각, 감각입니다. 어,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아주 적으시기 때문에 적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이런 부족한 부분을 나누게 되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혼자 공부해 나가면서 이렇게, 어, 혹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아, 이 친구는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알게 되면서 혹시라도 성장이라는 게 있으면 또 나누면서 또 조금이나마 관심 이런 게 알림이 될 수도 있고 도움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바람을 말씀드려보면서 계속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희가 신학을 하잖아요. 신학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보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영어는 지식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안다. 육체는 표상을 갖는 영역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벌써부터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표상은 지금 이런 것도 표상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표상이라는 이 글씨와 음성, 표상이라고 하는 이 모양과 표상이라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이게 나에게 인식되기 이전에 육체가 이런 감각 표상을 먼저 표상을 갖는다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내가 갖지 않았어요. 아직 내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육체는 감각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표상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해야 될 게 사람이, 음, 헤르만 바빙크 박사님의 신론, 이승구 박사님이 번역하셨고요. 81쪽부터 82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개혁신학에서 본유적 지식이나 관념이라고 했을 때는 이 본유적이라는 것은 타고난 걸 의미하지 않는데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타고난 게 아니면 어떤 거냐?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정보를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도 따지면 더 따질 수 있겠지만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빈백지라는 표현은 인간이 영혼, 뭐 마음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신이라고 하든지 간에 이 백지처럼 그 관념들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타블라 라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식들을 갖고 태어난다. 내가 지식들이 있다. 능력이 그런 게 있다. 본유관념. 지식을 생성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자 어쨌든 여기 그럼 차이가 뭐냐? 우리 헬만 바미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인간은 본유적이라고 했을 때 백지로 타고나는데 여기에 어렸을 때는 주어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 모양과
사각형이라는 음성 표상이 함께 주어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에게. 그러면 이 아이에게 지금 뭐가 있냐면, 주어진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럼 이렇게 정체성을 나중에 어느 정도 형성을 하면, 주어지는 것들 가지고, 이게 내 마음판에 어느 정도 생기면, 이제 얘가 뭐를 하냐면, 새로운, 뭐 이거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반영하면서, 받아들일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어, 새로운 표상을 접했을 때, 이제 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이 표상은 감각만 됐을 뿐 내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한번 계속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모양이 사각형이라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어떤 표상을 접했냐면 이렇게라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이렇게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뭐 이게 그냥 예시입니다. 근데 여기가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가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어거스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해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함을 통한 인식이에요. 완전한 인식이 아니라 유사함을 통한 인식.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거 같네 라는 그게 감각이 주어졌을 때 얘를 다시 하나의 뭐예요? 이거라는 알, 지식으로 이 표상도 함께 새롭게 그리고 여기서 한 알매다가 알무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거 같네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어요. 분명히 모르는 영역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함을 통한 인식이지 명확하게 확실하게 뭔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제가 다시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 차이가 또 그래도 생기겠지만 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형성을 하겠죠. 좀 이거는 좀 예시가 좀 제가 좀 더 편하게 드리는 게 더 다른 걸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쪽에 맞춰봤을 때 또 하나의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이미 내가 이걸 다시 지식으로 알미 부족한 알무로 유사한 알무로 형성했던 이 지식에 다른 걸 또 해서 이거 같네 이거 같네 하는 순간 다시 나의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 표상이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여기에도 항상 이거 같네라고 하는 게 이제 반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도 뭔가 차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유사함이지, 유사함이지 밝히 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지식이 아마 성장은 할 거예요.
성장을 하기도 하고, 이 안에서도 아마, 뭐, 이거는 이거고, 여기서도, 요거는 여기에 속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분류도 되기도 할 건데, 항상 저희가 그 만나는 환경은 굉장히 다양한 그 변화들이 있죠. 그때 다양한 사실과 사물과 뭐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내가 계속해서 뭘로 더해갔냐면 모름을 부족한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형성한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시 다른 알을 형성한 지식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마라고 하기도 않고 그냥 좀 더 정확하게라고 할게요. 이것도 지금 그 양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 이상해요. 어디로 가는 이게 뭐 이걸 진리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할 만큼 여기서 막 지식들을 막 생성을 하는데 굉장히 지식들을 생성을 크게 하는데 이게 진리야? 알미라는 감각은 항상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더하면서 경험되는 것들을 더하면서 하는데 이 진리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걸 뭐라 그러냐?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 자기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정체성을 형성한 우리를 자기가 자기 지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이 지식들이 반영이 된 자기의 의지로 반영한 모든 행동들을 거짓인 거죠. 그러면 이 어두운 타락한 타락한 나의 마음에 그 자기 이걸 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할게요. 이 거짓의 거짓인데 여기에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밖에서 외부에서 새로운 원리가 온전히 주어져야 합니다. 왜냐면 이 새로운 원리가 내가 해석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죠? 거짓이 됩니다. 이 여기서 어떤 알은 거짓이에요. 그럼 이 새로운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외부에서 안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마음에 사람이 자아가 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법, 그리고 이곳에는 온전히 새로운 주어진 말씀의 법. 여기서도 말씀이 직접 들어온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뇌의식을 생각해보면 좋은데 직접 들어오면 신이에요. 직접 들어오면 신이어서 이 말씀이라는 거는 이 말씀이 나의 이 말씀이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과 같은 지식이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갖게 되는 거죠. 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섞이느냐? 왜 이걸 고치진 않느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혁신학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성화나 아니면 은혜 주입 아니면 혼합 신성과 혼합 여기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럼 뭐냐? 경험을 해야지만 이제 내가 갖고 있던 거에 지식에 비추어서 이게 이거네 유사함을 통한 알미든 뭐 온전한 알미든지 간에 어쨌든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성장을 더 하잖아요 지식을
경험할 때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본성, 자기 법이 성장을 하기도 하고, 말씀, 세 사람이, 이게 자아가 나뉜 게 아닙니다. 성장하기도 해서, 중요한 거는 이 세 사람이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은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있지만, 이 말씀에 세 사람이 자라나서, 내가 이걸로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본유관념은 없다. 영혼은 지각을 갖고, 영혼의 감각, 이거 갖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사함을 통한 인식이니까. 육체는 감각을 갖습니다. 감각은 표상입니다. 이 표상은 이거 갖네라는 게 했을 때, 이제 내가 지식을 형성을 하고, 다른 표상은 여기서는 이제 일부분만 알미 있죠? 이거에서 또다시 내가 형성한 이 알매에서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정말 아마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괴상하게 지식을 형성을 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 질서가 거짓으로 잡혔죠. 네. 그리고 아마 새로운 것들을 봤을 때, 이 새로운 표상을 접했을 때, 감각하지만 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각만 되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이 뭐지?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의 그 정보들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제가 이제 비유를 들면, 조합해보고, 뭐 해석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있는 걸로. 막 하려고 해서, 이거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거를 갖는 겁니다. 지식으로. 이때도 오류죠. 이것도 오류. 어쨌든 오류였던지 뭐든지 간에 이 영혼이 이거 같네, 이거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지각을 갖고 이것이 바로 인식이죠, 인식. 네, 이렇게 해서 개혁신학의 인식론, 인식론. 예, 제가 제론 영상, 정승익 씨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다시 참고했을 때 유사함을 통한 인식이라는 걸 통해서 지각이 뭐고 감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재론하는 영상을 가졌습니다. 네. 여기서 들어주신 예는 중거를 중국으로 뭐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게 차이가 조금 클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본유관념이 없으니까 왜곡에 거짓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외부로부터 온전한 말씀의 진리가 뇌의식처럼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온전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성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그것이 잘하는 거구나. 그것들로 새로운 또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지식들을 온전히 반영을 하면서 참된 안들을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때도 역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이렇게, 예,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 나의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참된 것들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알게 되는 거 있다면, 그리고 또 혹시라도 제가 또 참 부끄럽네요. 사실은 틀리는 게 적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게 있다면 양심껏 더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